약사님, 주사 피부염이 뭔가요? 주사 피부염이 우리 코하고 볼에 꼭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는 이런 피부염? 이거라고는 건 대충 알고 있죠. 네네.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코하고 이 볼 주변에 특징적으로 붉게 홍조가 오르고 이 홍조 오른 것 때문에 자꾸 피부염이 발생을 하고 이 피부염이 약간 만성화되면서 실핏줄처럼 핏줄이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굉장히 얼굴이 붉게 보이는, 이게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붉어져서 사람들이 뭐 술 먹었니?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염증이 심해지는 상태를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약간의 피부염이 아니라 굵고 막 종기 같은 여드름처럼 나타나는, 그것을 여드름으로 잘못 알고 여드름 치료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고요. 결국은 피부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약해지니까, 얇아지니까 결국 빨갛게 보이게 되는, 더 빨갛게 보이는, 처음에도 빨갛지만 나중엔 더 붉어지게 되는 그런 병을 주사 피부염이라고 따로 말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주사 피부염이 왜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정말 이 부분이 빨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는 인체에 열이 발생했을 때 그 열에 의해서 피부 자체는 열에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주사 피부염도 이 속의 열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특히 동양의학적으로는 이 코는 폐하고 연결돼 있어서 폐의 열, 그리고 볼은 위장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위장열은 대부분 간의 열에 의해서 위장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사 피부염이 왔다 그러면은 주로 폐의 열, 간의 열, 위장의 열로 비롯됩니다 라고 보는 거죠. 간혹 여자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은 여성분들이 과로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갱년기가 되거나 또는 피부 어떤 치료를 받다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래 받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오래 받아서 피부가 약해지면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사 피부염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따로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다른 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반 피부에 생긴 피부염을 줄이는 약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항히스타민제이고,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죠. 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은 피부 자체를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세균이 사는지 아니면은 곰팡이균이 좀 기생하는지 아니면 온충 같은 기생충이 기생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쓰게 되는 거죠. 네네. 가끔은 레이저 치료로 피부 혈관 확장된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피부과를 가서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만성적으로 주사 피부염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염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에 염증이 올라왔어요. 만성적으로 이 피부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식이가 너무 안 좋다거나 과로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다거나 이 사람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잠깐 동안의 치료이지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열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열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열이 계속되면서 염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치료 자체가 이제는 내 몸에 무리를 주고 피부를 약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더 만성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성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피부가 약해지거나 원래 열이 워낙에 많아서 생기게 된 건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약만 쓰다 보면 열은 안 사라지니까 계속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네네. 특히 열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피부 자체가 아주 얇아서 피부 자체가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아주 아지랑이 같은 열만 올라도 계속 올라도 그 피부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2주 이상 쓰지 않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식휴약을 하고 또 쓸 수는 있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계속 평생을 쓸 수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일단 방금 말했던 첫 번째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 술을 먹거나 남자들이 과로가 너무 심하거나 막 스트레스 우라가 막 심해서 이 간의 열로 인해서 폐열, 그리고 간의 열로 인해서 위장열이 와서 이 주사 피부염이 오는 경우에는 열을 완화시키는 약초들을 이용하면 주사 피부염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죠.
되게 간의 열을 풀어주는 약, 위장열을 풀어주는 약, 그리고 폐에 생긴 열을 식혀내려주면 주사 피부염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술도 좀 줄여야 하고 과로도 좀 줄이는 것을 같이 병행했을 때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아, 네네네. 하지만 피부 세포가 아주 얇고 연약하고 세포 자체에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서 세포 자체의 재생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자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혈액의 질이 올라가야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아지랭이 같은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약초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는 있겠죠. 생활요법으로도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운동도 해야 되고 세포가 건강하게 채워 올라와야 되니까 건강한 음식, 예를 들어 천연의 자연적인 음식들로 밀가루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설탕류를 막 많이 먹는다거나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이걸 고치기는 되게 어렵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만성화되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그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열이 차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간열일 수도 있고 폐열 혹은 이장열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열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체력이 약하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혈액의 질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아지나기 같은 허열을 식혀 내려주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맞아요. 말씀인 거죠? 맞아요. 아, 네. 네네. 그러면 주사 피부염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괜찮을까요? 맞아요. 초기에 좀 주사 피부염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좀 오래 가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네. 우리가 어떤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됐든 아니면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이 됐든 결국은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해서 간에서 해독되는 것이 별로 없게끔 돌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열이 안 차게 해야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이 안 차려면은 잠만 푹 자도 차의 엔진이 식혀지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제대로 식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좀 숙면이 될 수 있게끔 생활 습관을 좀 조정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루에 중간중간에 쉼을 둠으로써 차가 열받기 전에 쉬어주고 차가 열받기 전에 쉬어주듯이 인체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쉼을 좀 주어서 몸에 열이 차지 않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허약한 사람이 순환까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즉 혈액의 질을 올리는 건 음식을 올린다 하더라도 순환은 결국은 운동을 하거나 기분이 활기차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굉장히 활기차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면서 지속적으로는 인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없어지거나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모든 음식, 예를 들어 항산화제는 모든 과일, 야채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뭐 블루베리, 딸기, 뭐 키위, 모든 신선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해산물이라든지 그냥 일반 밥보다는 현미라든지 잡곡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도 튀기고 볶은 거보다는 그대로 삶거나 아니면은 살짝 구워서 먹는 정도로 담백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좋은 음식 먹고 휴식 잘 취해서 열도 오르지 않게 해주고 운동도 해서 혈액순환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 주사 피부염이 제대로 뭔지,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게 흘러갔을 때는 어떤 생활 습관으로 그리고 어떤 동양의학적 치료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주사 피부염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